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저는 오늘 포르쉐가 내놓은 첫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, 그 중에서 국내에 먼저 출시가 된 타이칸 4S를 한번 좀 일상 주행 영역으로 좀 타보겠습니다. 제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차는 앞뒤에 모터가 따로따로 있고요. 기본적인 출력은 490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오버부스트, 그러니까 런치 컨트롤을 켤 때 이제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고 출력이 571마력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. 제가 지금 일단 제일 먼저 좀 선택을 해본 모드는요, 레인지 모드입니다. 말 그대로 다른 차에서 보면은 에코 모드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.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가니까는 여기 구동력 배분이 앞바퀴에만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채워져 있죠. 네, 일단 레인지 모드로 갈 때는 좀 전륜 구동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됩니다. 타이칸 4S도 그 여느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 있죠. 이렇게 좀 양손을 항상 좀 붙잡아야 되는 9시 15분 방향에 요 림 부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이거를 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손바닥의 넓은 면적을 여기에 이렇게 밀착시키고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상태의 변화를 좀 더 넓은 면적의 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. 지금 제동을 하니까는 일시적으로 뒷바퀴로 좀 그러니까 구동력 배분이 뒷바퀴로 좀 막대 그래프가 몰렸었습니다. 차는 이제 변속기가 있긴 있어요. 전기차에서는 아주 드물게 뒷바퀴에만 이제 1단, 2단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운전자가 그거를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뒤에는 시프트 패들이 전혀 없습니다. 그거는 어떤 주행 모드나 그 다음에 이제 속도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그 변속을 오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에서 이제 특징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가 있죠. 여기 지금 화면에 그거를 껐다 키는 메뉴가 있는데요.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안 켜놓은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요한 상태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화면에서 켜기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요 스티어링에 이제 여기 그 마른 목걸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요 버튼의 기능을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그거를 이제 스포츠 요 사운드가 나도록 해봤거든요. 그걸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좀 실내에서 좀 약간 웅장하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소리가 좀 이렇게 퍼지죠. 가속 페달을 밟는 양에 비례하게 네, 이런 효과음을 좀 내줍니다. 이게 아주 좀 재밌습니다.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용인에서의 포르쉐 행사에서도 경험을 해봤는데 일반 도로에서 만날 때에도 좀 많이 새롭다는 느낌을 줍니다. 좀 그 운전에서의 박진감을 좀 높이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. 다시 꺼보겠습니다. 이렇게 꺼보니까 또 다시 또 고요한 차가 됐죠. 네. 제가 이 트리컴퓨터에서 전비를 좀 재보기 위해서 레인지 모드일 때 요거 트리컴퓨터 내용을 한번 리셋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리셋이 됐습니다. 좀 레인지 모드로 탔을 때는 전비가 얼만큼까지 나올까요? 그거를 한번 이따가 좀 일정 거리를 다닌 다음에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레인지 모드로 갈 때는요, 이 차가 굉장히 좀 온순합니다.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가속 페달을 좀 순간적으로 밟을 때 네, 제가 온순하다고 말하자마자 조금 밟아보니까 확 튀어나가는군요. 네, 그 말을 좀 취소하겠습니다. 차는 지금 그 뭡니까, 라미네이티드 글라스 옵션이 없는 차거든요. 그러니까 도어 유리가 이제 그 한겹 유리예요. 네, 그런데도 좀 외부 소음은 차 안으로 좀 침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는.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옵션을 하면은 더 좀 실내가 조용해지겠죠. 이 차는 그리고 지금 21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인 앞에 265, 뒤에 305mm의 네, 올 시즌 타이어가 이렇게 꼽혀 있더라고요. 근데 노면 소음도 지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조용한 편으로 이렇게 잘 막혀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딴 차들과 뒤섞여서 이렇게 레인지 모드로 갈 때에는 네, 그냥 좀 편안함이 있네요. 특히 이제 이 차는 그 PASM 에어 서스펜션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마 레인지 모드니까 가장 그게 좀 안락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. 서스펜션이. 근데 굉장히 편합니다. 근데 이렇게 노면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?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스트로크 자체가 좀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. 근데 그 짧은 가운데 안에서도 좀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 노면의 변화를 굉장히 좀 걸러서 전달을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 좀 브레이크 페달 느낌을 좀 말씀드려야겠네요. 일단은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게 여기 보면은 회생 엑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말 그대로 회생 제동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.
이 차에서는 좀 그 엑셀 오프 했을 때 약간 엔진 브레이크가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체를 이제 살려놓거나 아니면 그거 자체를 아예 없앨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은 그게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주행하다가 엑셀 페달에서 발을 놓으면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전기 회수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글라이딩만 좀 하네요. 근데 이제 브레이크 페달 감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페달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. 처음에 아주 약간 그냥 노는 구간이 정말 짧게 그렇게 좀 설정이 돼 있어요. 근데 그 구간만 넘어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제동이 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. 근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그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좀 뭐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 실제 브레이크 작동에 의한 거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. 근데 그 브레이크 페달의 깊이는 좀 깊지 않은 편입니다, 이 차가. 그래서 약간의 처음에 노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겁게 밟히는데 거기서 좀 더 힘하게 힘을 주면은 그러면은 좀 제동력이 많이 높아지는군요.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회생 엑셀을 좀 꺼놨는데요. 그거를 여기 스티어링에 그거 온오프 버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. 그때는 어떤지. 그때는 보니까는 계기판에서 표시가 되는 게 엑셀을 약간 그러니까 놓을 때 아주 미량으로 충전이 일어나는군요, 전기가. 그런 게 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. 근데 뭐 지금 이 레인지 모드로 갈 때는요. 그냥 굉장히 편안합니다.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다리 이음매를 좀 이렇게 토닥토닥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좀 그 스트로크가 짧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좀 이따가 좀 램프를 한번 좀 돌아볼 텐데요. 이 피턴으로 가는 제가 이제 서킷에서 타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실생활 영역에서는 좀 어떤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구동력이 레인지 모드에서는 가속할 때는 앞으로 거의 다 가고요. 가속을 놓으면은 앞에서는 또 죽이고 뒤에서만 또 그렇게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네요. 자, 어떨까요? 여기서 도는 거. 좀 차 무게중심이 확실히 아래에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. 이렇게 지금이 제일 무른 서스펜션 상태인데도 기울어짐 자체가 굉장히 적네요. 그런 부분은 좀 쉽게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예민하지 않은 분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요, 지금부터는 요거를 컴포트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. 컴포트가 아니군요. 노멀 모드입니다. 가속 페달 반응이 벌써 좀 다르네요, 레인지 모드랑은. 그리고 얘는 지금 가속을 할 때에도 박대 그래프가 뒷바퀴의 그 가속력에서 뒷바퀴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. 그런 게 좀 다르군요, 레인지 모드랑. 아까 레인지 모드는 거의 앞바퀴로만 모든 일을 해결을 했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네요.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, 그 평상시에 가장 많이 쓰시게 될 모드가 그 레인지 모드나 아니면 이 노멀 모드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모드에서의 느낌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에도 계기판의 어떤 큰 디자인은 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. 요 오른편에만 그냥 그 모드가 바뀌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좀 컴포트 모드, 그러니까 노멀, 제가 입에 좀 붙어가지고 이 노멀 모드에서 조금 다른 점은 아까 레인지 모드일 때는 요 PSM 요거 그러니까 셰시 부분을 좀 이게 비활성화가 돼 있었거든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레인지로 하면은 이렇게 셰시 범위 활성이라는 게 이게 안 눌려집니다. 감쇄력 조절이 불가능해. 높이 조절은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가 노멀 모드로 하면은 그때는 요 셰시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무른 상태 이렇게 노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제가 잠깐 또 좀 이 스포츠 사운드를 좀 켜볼게요. 좀 재밌어요, 이 사운드가. 이게 실내에서만 들리는 것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해요. 배기음 같이 그 뒷범퍼 아래쪽에 그 소리를 내는 장치가 추가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조용히 가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거를 끄는 게 좋기는 하겠네요. 다시 꺼볼게요.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. 정말 바퀴 소리만 나는군요, 주행할 때. 그런 점이 좀 재미나네요. 자, 지금 제 차가 이렇게 멈췄잖아요.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볼게요. 크리핑이 있는지. 크리핑이 있군요. 지금 이제 레인지 모드인데 크리핑이 있는데
좀 어떤 오토매틱 변속기 있는 차처럼 그렇게 좀 끌어당기는 듯한 크리핑은 아닙니다. 정말 완만하게 그렇게 크리핑이 있군요. 크리핑이 있습니다. 해보니까 이제 지금 레인지 모드여서 좀 그런 것 같은데, 그리고 보통 이제 전기차에서 많이 익숙하신 용어가 원페달 드라이빙이 있잖아요. 그냥 가속 페달만 가지고 좀 회생제동을 강하게 해서 좀 운전하는 게 가능한데, 좀 이 차는 지금 보니까 좀 그런 방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 차하고는 지금 여기 이제 회생 엑셀을 켜놨는데도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놓으면 감속이 있기는 한데, 우리가 많이 보아온 전기차 회사들에서 있는 그런 좀 앞이 이렇게 머리가 숙여질 만큼의 그런 회생제동은 당연히 그런 반응은 당연히 없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원페달 드라이빙이 얘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 차로는. 그 대신에 이 브레이크 페달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맞는 그 운전 조작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원페달 드라이빙은 좀 전기차에 특화된 그런 좀 운전법이잖아요. 그런데 좀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느 엔진이 달려있는 차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방식으로 좀 조작하게끔, 네,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, 그렇게 좀 해석을 제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가 재미있는 점은요, 엑셀을 안 밟고 지금 차가 서 있을 때에도 마치 공회전처럼 그런 소리를 좀 이렇게 약간 중저음으로 냅니다.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잘 안 들리는데 뒤쪽에서 약간 배기음처럼 그렇게 내는 게 있네요. 그거 재밌습니다. 이걸 꺼보면은 조용해지죠. 근데 다시 키면 이렇게 됩니다. 네,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사나이는 박력인가요? 네. 이 차가 지금 노멀 모드잖아요. 네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, 멈춰 있을 때 지금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볼게요. 그러면은 이 소리가 이 엑셀, 그러니까 이 스포츠 사운드와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. 근데 좀 어쨌든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놓으면은 좀 속도가 줄어드는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이 차에서 기대를 할 때에는 회생 엑셀을 좀 켜서 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